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실 겁니까? 나서주십시오. 투표장에만 나서주시면 됩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석 가졌을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에 하방 정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는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서 주시더라도 못 막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서 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말엔 좀 쉬게 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주말 휴일에 국힘당 당대표 출마 선언들을 한다며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릴레이 출사표 대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뭐 그 인물이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22대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고 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조금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한 전 비대위원장, 뭐 그냥 한동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보고야 말았는데요. 27분 33초간 진행된 그의 기자회견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명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할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서 논쟁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거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난 추운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듣고 듣던 마지막에서야 그의 기자회견의 요지가 나왔는데요. 흡사 가수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21세기가 간절히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가사였는데요. 내가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유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한 것이다. 또 나만이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국힘당을 말아먹고 튄 지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한동훈 씨. 우리야 너무 고맙지만 이렇게 쉽게 국힘당이 자멸해가도 되는 걸까요? 다음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듯한 한동훈 씨의 일성. 보수 파괴 끝판왕의 귀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모든 게 아프게 하는 것은 니를 벌 주는 것이 아니고 깨우쳐라. 가르치고 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뭐 산후교육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2018년 출산 진통과 무통주사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천공의 사진과 정부가 출산 시 무통주사와 함께 쓰이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비용을 환자가
100% 부담하겠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천공은 출산 때 겪는 진통은 성격과 집안의 줄, 업이 합성돼 일어나는 일이라며 진통을 겪어야 앞으로 인생에서 다가올 아픔이 덜어지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출산 시 무통주사라 불리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시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함께 쓰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말라고 행정 예고했는데요. 임산부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두 가지를 쓰되 페인버스터 마취제는 100% 환자 자부담, 그러니까 비급여로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조국 대표가 천공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겁니다. 천공은 또 지난 1월 우리나라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뒤 5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해당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천공의 강의 영상 2주 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야권은 지속적으로 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천공을 보고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공이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발표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입니다. 최근 동해 석유 탐사 시추 프로그램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조국 대표는 수령 총점이 의심된다며 얼렁뚱땅 국민 혈세를 쓸 수 있는 건지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 행보, 정부의 개 어이없는 정책이 발표되면 반드시 천공의 영상을 뒤져보면 여지없이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미리미리 찾아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러니 무속의 나라, 천공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곳곳에서 보여지는 이천공, 천공의 흔적들. 유독 이 정부 정책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건 우연일까요? 국힘당 당명을 2000으로 바꾸고 초대 당수로 천공을 모셔라 라는 박태웅 한빈 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SNS 글이 눈길을 끕니다. 토론회 때 밝혀졌습니다만 손바닥에 왜 임금 왕자를 쓰셨던 것 새긴 사실이 논란이 됐었는데 아직 의문이 해소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에 어떤 무속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무속 연루 의혹이 정말로 억울하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손바닥에 이렇게 글자를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지자에게 직접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국정이나 공적인 일에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공직 경로에 비춰봤을 때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